저희가 일단 어저께 이제 전산회계하고 전산세무 시험 보셨죠? 시험 봤으니까 뭐 이거 끝난 거는 끝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일주일 동안 실수는 없으니까 이번 주에 할게 AT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전산회계 쪽에서 국가 공인받은 거는 저희가 저번 주까지 공부했었던 요거랑, 그다음에 이제 AT 시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FAT가 전산회계고, 그다음에 TAT가 전산세무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는 여기가 좀 더 쉬워요. 그리고 여기는 좋은 게 시험이 한 달에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비대면이에요. 집에서 시험 보시는 겁니다. 그 대신 요런 거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핸드폰으로 본인 또 촬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실시간으로 다 검사하거든요, 그쪽에서. 그래서 비대면 시험이고, 시험은 한 달에 한 번씩 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분들은 요번 주 수요일까지 원서 접수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있으니까 한국 공인회계사회라고 치면 이렇게 AT 자격시험이라고 떠요. AT 자격시험. 그래서 혹시 자격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요거 검색하셔서 여기 보시면 비대면 시험이에요. 여기는 현재.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달 시험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있고, 여기도 국가에서 공인받은 시험이에요. 그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률이 어디 있더라? 합격률은 전산회계보다는 높아요. 이게 이제 전산회계 1급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보면은 50% 언저리는 나오더라고요. 50에서 60 사이 정도. 그 다음에 TAT 2급도 저기 뭐냐, 전산세무 2급보다는 합격률은 좀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저희가 저번 주까지 연습했었던 거는 실무 가시면 세무사랑이라 그래요. 프로그램 명이. 그리고 요 AT 시험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요쪽에 좀 더 유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연습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 없는 바는 안 해줘요. 이것도 이제 뭐 시간이 있어야 해드리는 거긴 한데, 아마 면접 보러 가시면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어요. 더 좋은 프로그램 다뤄본 적 있냐고. 왜냐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긴 하거든요. 근데 실무 가시면 물어보기는 더 존 물어보는데 실제로는 더 존을 안 쓰는 회사들이 더 많아요. 왜냐면 너무 비싸서. 세무사랑도 그렇고 더 존 프로그램도 그렇고 프로그램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수준에서 만약에 자격증을 하나 더 본다 그러면 요것도 가능해요. ERP 회계. 요것도 한 2급 정도? 1급은 솔직히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고, 지금 정도면 그냥 기출문제만 풀면은 붙을 수 있어요. 요렇게는 현재. 왜냐면 저희가 요거 연습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다는 요 FAT도 그렇고 ERP도 그렇고 좀 더 쉽기는 해요. 그래서 좀 이따 풀어볼 건데 난이도는 훨씬 더 낮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꼭 여기 비대면 시험이라 그 비대면 관련된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요런 거 한 번씩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접수는 요번 주 언제까지였더라? 요번 주 수요일까지더라고요. 접수는. 그리고 뭐 요번에 못 볼 것 같다 그러면 다음 달에 접수해서 5월 달에도 시험이 있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게 좀 장점. 전산회계는 두 달에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여기는 다 100% 비대면이에요. 비대면이고, 그 다음에 이론 개수도 줄어들고, 얘네는 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내일 할 때 해볼 건데, 근데 여기도 다 올렸어요. 시험이든 뭐든 닭값이든 뭐든 다 올랐잖아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본다라는 거, 그게 이제 좀 다른 점. 근데 이걸 또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 가도 되는 것만 해도 편하잖아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보시면 FAT 1급이라고 있을 거예요. FAT 1급 들어오시고, 오늘 나눠드린 게 41회예요. 그래서 여기 41회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전산회계 때는 그 텍스였었잖아요. 여기는 요 FAT 1이라고 있거든요. 요거 더블 클릭하세요. 없으세요? 여기 들어가 있나 보네요. AT로 나왔지? 이거 옛날 건데. 잠시만요. 네, USB.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네, 형.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재무제표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해야 되죠. 이번에 전산회계 1급에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통합과정은 대표적으로 3가지밖에 없어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얘네들은 이제 비슷한 것들끼리 합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 재무제표는 단기하고 정기를 함께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단기하고 정기를 함께 표시하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교하라고. 그 다음에 4번 단기의 재무제표 항목의 분류를 변경했으면 정기 것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려면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어때야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게 만약에 바뀌면은 예전 것도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얼마 전에 발표했죠. 큰일은 큰일이에요. 박살도 그런 박살이 없잖아요. 90% 정도 줄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삼성이. 지금 아마 저기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다 긴장 중일 거예요. 왜냐면 위에가 안 되면 당연히 밑에도 안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취업하시면 진짜 별로 아니면 버텨야 됩니다. 조만간은. 이게 1, 2년 만에 확 좋아질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나라에도 하도 치고 들어와갖고. 그 다음에 2번은 요거 하셔야 돼요. 일단 급여 50만원은 비용 증가인데 얘는 판매비와 뭐예요? 관리비예요. 판관비. 그 다음에 미지급 급여는 부채 증가.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자산 증가인데 뭐 얘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요거는 영업 외수익. 그 다음에 거기 1번에 보시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인데
얘네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회계 있어요. 눌러보세요. 요거 누르시면은 메뉴가 쭉 뜹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전산회계 때에는 이 메뉴가 위에 있었잖아요. 예, 바꿀 때마다 부가가치세 나는데 얘네는 요 왼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기분 손익계산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누르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모양은. 그래서 요 오른쪽에 다 있죠. 그래서 기억 안 나면은 어디 가라 그랬어요? 정기분 손익계산.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2번 옳은 것이죠. 네, 정답은 2번이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마이너스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0만 원이면 영업이익은 50만 원만큼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리고 만약에 3번이 답이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답이 되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20만 원 증가한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비용이 50이고 이익이 70이잖아요. 그러면 70에서 50 빼면 얼마 늘어나는 거예요? 20만 원 늘어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상품의 매입 금액인데 그냥 분개하면 돼요. 차변에 먼저 줬으니까 선급금 10만원, 그 다음에 현금 10만원, 그 다음에 1월 5일 날은 운반비하고 보험료 있었죠. 그래서 상품 15,000원, 그 다음에 현금 15,000원, 그 다음에 상품 구입을 위한 잔금 줬대요. 그래서 잔금을 뭘로 처리해야 돼 이건? 일단 뭐 잔금도 상품이라고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뭐 현금 100만원. 그래서 먼저 준 거랑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100 잠시만요. 1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줬고 저거 줬고 해서 100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15,000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6,000원이죠. 5,000원에 1,000원이니까. 그래서 총 얼마 나갔어요? 110만 6천원 나갔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답이 없다 했어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15,000원으로. 결론은 다 상품 매입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히 이거 실무 가시면 요런 회사 가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수입하는 회사. 그리고 수입할 때 들어가는 돈들 있거든요. 그거는 다 부대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할 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한 6, 7장 정도 와요. 그러면 그거 다 상품 샀으면 상품, 원재료 샀으면 원재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다 부대 비용이잖아요. 수입할 때 들어가는 돈들은. 그래서 뭐 세관 통과할 때 뭐 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운반비 들어가고, 보관료 들어가고, 돈들 여러 가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다 원가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 시에 원가 처리하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액법. 그리고 7월 1일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혹시 나중에 요 AT 시험 보시는 분들은 뭐 이론이 10개로 줄어들기는 했는데 얘네는 꼭 그 감가상각 나오면 날짜 갖고 장난 잘 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보시면 거기 취득원가가 350, 잔존가치 50, 그 다음에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 근데 여기에다가 이걸 한번 더해 주셔야 돼요. 12분의 6. 왜냐면 이 감가상각은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몇 월 달에 구입했었어요? 7월 달에 구입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시험 보실 때 계산기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 나누기 5 나누기 12 곱하기 6 하면 30만원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감가상각 얼마치 한 거예요? 30만원어치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분기로 보여드리면 저희가 분기할 일은 없어요. 자동으로 하니까. 그래서 12월 31일 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그 다음에 이거를 1월 1일 날 330에 팔았대요. 그러면 구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350에서 30만원 빼요. 그러면 320대죠? 요걸 얼마에 팔았다고요? 330만원에. 그래서 10만원 뭐요? 2.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 그리고 이거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기계장치 35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 30, 그 다음에 그냥 현금 받았다라고 칠게요. 330, 부가세 얘기 없으니까 부가세 빼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얼마요? 10만원.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5번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유동부채를 기억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얘네도 똑같거든요. 얘네는 여기 위에서 X 눌러야 돼요. 여기는 메뉴가 별도로 뜨는 게 아니고 요 위에 떠요. 그래서 순서는 회계 누르시고, 얘네도 요거 있어요. 계정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그리고 시험 문제가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완전히 다른 거 몇 개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풀고 계시는 요 AT 시험 만든 데에서 원래 전산회계 전산세무 시험을 했던 데거든요. 여기가. 돈 문제 때문이었는지 자존심 문제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쫓겨났어요. 50회 전후에. 51회인가 52회 때 협회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저기 세무사랑 현재 K랩 그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나가면서 저쪽으로 붙었거든요. 회계사 쪽에. 그래서 프로그램은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컨트롤 F 사채 치면 사채로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차이가 뭐냐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왼쪽에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눌러야 번호가 떠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전산회계는 여기 자체에 그냥 몇 번에서 몇 번은 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얘네는 여기를 누르시면은 그 번호가 나와요. 자산도 누르면 유동, 비유동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번호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끝에 뒤에 있는 숫자 두 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1번이면 그냥 여기 251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얘는 여기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숫자를 5개로 해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00 있는 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251번은 무슨 부채가 되는 거예요? 유동부채.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채는 비유동부채 맞고요. 사채 또 이래. 그리고 가끔씩 하다가 에러 뜨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래서 사채는 291번이니까 비유동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상매입금은 아까 유동이었어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여기 있죠.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는 얘는 유동이죠. 그래서 정답은 사채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30만원. 그리고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론은 어느 시험을 보든 어려워요. 근데 요 시험이 전산회계보다 쉬운 이유는 이론이 쉬운 게 아니라 실기가 쉬워요. 실기가
전산회계 1급 수준의 한 70%에서 80% 사이? 왜냐면 얘네는 힌트가 대빵 많거든요. 우리 그 전산회계 할 때에는 조에 어디 가냐 외웠어야 되잖아요. 얘네는 이따 나오는데 지문에 줘요. 어디 가서 찾아라 이렇게. 그래서 자동 수동도 나눠져 있어요. 아예 문제 자체에서 요건 자동이다, 요건 수동이다 이렇게 좀 더 나눠져 있어서 난이도로 치면은 요쪽이 좀 더 쉽기는 해요. 그 다음에 6번은 분기하면 되죠.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그래서 300. 그 다음에 먼저 받은 거 있었죠. 먼저 받았다 선수금 30. 그 다음에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270.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7번. 그 7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 그래서 우리 대손은 항상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충법.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세요. 100만원에서 대손 발생해서 50만원이 발생했대요. 그래서 5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7천만원에 우리 몇 프로 설정한다 그랬죠. 거기 보시면 1%. 그래서 7천만원에 1%면은 70만원이에요. 그러면 50만원이 70만원 되려면 얼마 부족해요? 20 부족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요 시험은 꼭 요런 그림 문제를 냅니다. 원래 이 그림 문제는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요. 수능 문제. 수능에도 핵이 있어요. 실업계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 그 관련돼서 선택 과목으로 회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말한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김사원 상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계약금은 선급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박부장 유형자산인 기계장치 처분하고 6개월 후에 받으면은 미수금 맞아요. 그 다음에 현과장 잘 봐두세요. 건물 살려고 한 계약금은 선급금 선수금 안 쓰고요. 건설 중인 자산 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3명 다 맞았다. 그래서 저기 전산 세무 쪽에서 요거 분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현부장 거 과거에. 그래서 집 지으려고 하는 거는 뭘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거기 있는 것처럼 건설 중인 자산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9번.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 그래서 9번 보시면 매출총이익. 그래서 우리 매출총이익은 이렇게 구하죠.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이렇게 구하죠.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이렇게 구하죠.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한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가 100, 단기 매입액이 200, 그 다음에 운임이 15, 그 다음에 할인이 5. 그래서 여기는 190 나와요. 순매입은. 아니다. 190이 아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210이죠. 잘못 빼버렸네. 그래서 210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말은 100
50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은 160 나와요. 그리고 매출액은 300. 그래서 300에서 160 빼서 140.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0번. 10번 보시면 다음 중 아래 항목과 관련한 결산 분계가 누락될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0월 1일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이거는 결산 분계를 해야 됩니다. 일단 10월 1일 날 현금 360, 그 다음에 임대료 360. 근데 이제 12월 31일 날 봤더니 올해 게 90만원 나오죠. 그 다음에 내년 게 270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왜 4번이냐면 원래 분계가 이거거든요. 차변의 임대료 270 수익 감소. 대변에 내년 거 먼저 받았죠. 선수 수익 270 부채 증가. 원래 2분계를 해야 되는데 2분계를 거기 지문에 보시면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안 했다고. 그러면 원래는 수익이 270만큼 줄어야 되는데 안 줄었으니까 수익이 270만 원만큼 뭐 한 거예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4번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11번. 11번 보시면은요. 재화의 공급식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외상 판매, 일반 판매 세 가지 있어요. 현금, 외상, 할부. 그래서 얘네는 무슨 기준이라 그랬어요? 인도 기준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그래서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 무인 판매기는 현금을 인치하는 때. 그래서 돈 꺼내는 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거기 4번 보시면 우리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요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비슷비슷해요. 이게 뭐 막 많이 차이 나고 그런 건 아닌지라. 그 다음에 12번 사업자 등록이죠.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렸어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면세는 부가세 안 내니까. 그래서 면세는 부가가치세하고는 관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 안 내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전에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자 등록 문제인데,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요? 20일. 20일 이내. 그 다음에 발행은 2일 이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하다. 이거 좀 봐두시고.
그다음에 3번 사업장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사업자 등록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하주. 예. 원래는 이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원래 예전에는 그 관할 세무서만 됐었거든요. 지금은 아무 세무서나 가능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인터넷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만약에 사업을 강원도에서 할 거야. 그래도 인천에서 신청하면 강원도로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돼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디서든 해든 상관이 없었던 시절도 무조건 맞는 데에서만 해야 됐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3번 과세.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닌 것은 과세가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상품권. 여러분들 마트 가서 상품권을 사본 적 있죠. 그래서 상품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유가증권이나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과세 대상 아니고 뭐 수표 뭐 이런 것들도 과세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상품권 10만 원짜리 살 때 10만 원 줘요, 11만 원 줘요? 10만 원 주죠. 맞죠? 그러면 원래 과세였으면은 10만 원을 줘야 돼요, 11만 원을 줘야 돼요? 11만 원을 줘야 되겠죠. 근데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4번 찍습니다. 왜냐면 1번, 2번, 3번에는 권이라고 들어있죠. 근데 권이라고 들어있는데 그게 다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고 세금 안 내는 거는 1번의 상품권, 이런 유가증권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출세액 매입세. 근데 여기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거 물어봤죠. 그래서 공제받을 수 없는 거면은 뭐 물어본 거예요? 불공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일단 첫 번째 사업용 원재료는 과세 대상 맞아요. 그래서 공제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안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대표이사는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도 안 돼요. 그래서 대표이사랑 거기 공장 부지. 그래서 정답은 100만 원에 500만 원에서 얼마요? 500만 원에서 150에 500만 원에서 650.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이 됩니다. 그것도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5번 세금계산서. 요거까지 풀고 쳤다가 또 다음 거 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필요적 기재사항에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랑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급가액과 모여 세. 그 다음에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택시 운송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건 요걸 좀 봐주세요. 우리 그 여객운송업 있죠.
여객 운송업에서는 전세 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뭐하다? 가능하다. 그 택시가 비과세가 아니에요. 면세 사업자가 아니고 택시 타면은 택시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는 붙어 있거든요. 근데 붙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를 발행할 수가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발행 면제 업종이라. 그 다음에 3번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고 뭐 발급할 수 있죠? 계산서 발급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그것도 좀 봐두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4번이냐면 간이과세자는 이걸로 나눠지잖아요. 4,800만 원. 4,800만 원 미만이면 뭐 발행할 수 있다? 영수증. 그러면 4,800만 원 안 되는 사람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요 4,800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40분에 저기 실기 한번 해볼게요.